인사업자나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어떤 거냐면 10월 27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라고 해서 여기서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정부는 거래 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과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보신 것처럼 여러가지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연장된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청약에 넣을 때 지금 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넣게 됩니다. 이렇게 처분 조건으로 넣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기본적으로 청약에는 추천 물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추천 물량 중에 75%는 이 무주택자들한테 돌아가고, 여기 25%를 한 주택자 처분 조건을 넣으신 분들이 당첨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처분 조건을 안 넣으면 당연히 지금 여기보다는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미달이 난 경우에만 당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당첨되신 분들은 원래 기존 같은 경우는 처분 기한이 6개월이었는데 지금 이거를 2년으로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연장하는 이유는 당연하겠죠. 왜냐면 요즘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팔려고 내놔도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냥 가격을 대폭 낮춰서 팔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지금 여기 6개월에 걸리신 분들은 여기 보신 것처럼 가격을 대폭 할인해서 계속해서 처분을 해왔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2년으로 연장되면서 지금 여기에 걸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10월 27일 금일 기준으로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한테 또 소급 적용해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기존에 당첨되신 분들도 전부 다 활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인데, 자, 기존 같은 경우는 9억까지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죠. 그래서 사실상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서 주요 입지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자, 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기존에 내가 현금이 없으면 괜찮은 청약 단지라도 애초에 청약을 넣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분양가가 10억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완공 전까지 70% 정도를 본인 돈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7억 정도 되는데, 이 현금으로 7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다 보니까 분양가는 비싸고 주변 시세가 만약 20억 정도 한다면 지금 이런 로또 청약 같은 경우는 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청약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9억이 아닌 12억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12억까지 늘리면 뭐 강남이나 이런 곳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청약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 검토한답니다. 자, 최근에 조정 지역이 몇 군데가 해제가 됐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주 옥정 신도시나 아니면 파주 운정 신도시가 해제가 됐는데, 지금 11월 중에 추가로 또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찌라시 도는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투기가열지구에서 수원시랑 뭐 구리시, 안산시 단원구가 해제된다 그러고, 뭐 조정 지역으로는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인천시가 해제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찌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1월 중으로도 추가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 우선 조정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으로 되면 여러 가지 바뀌는 것들이 많죠. 우선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대출 같은 경우는 70%까지 대출이 나오고, 그 다음 청약에서도 세대원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 추천 물량도 많이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청약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째로는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이라고 해서 무주택자 LTV를 50%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은 70%인데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투기 가열지구나 조정 지역이 금액별로 퍼센트가 달랐었죠. 근데 이거를 무주택자나 한주택자에 대해서 LTV 가격을 이제 50%까지 단일화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를 허용해준다고 하네요. 자, 기존 같은 경우는 15억 초과는 주담대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 많이 가진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무주택자나 한주택자들한테 15억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는 LTV 50%까지 적용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고가주택 구입자들이 자금 선택지가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거는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상 지금 15억 초과 주담대를 풀어줬다고 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중은행 평균 금리가 4.5%를 넘어가고 있는데 50% 대출을 한다고 해서 뭐 5억이나 6억 정도 대출을 한다라고 하면 월에 내야 되는 이자만 15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도 연내에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아마 비율이 조정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아마도 앞으로 안전진단이 통과하는 단지가 많아질 거다라고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해제되지 않을 것 같은 규제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씩 해제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규제가 계속해서 해제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당연히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부 정책이 나오면 항상 뭐랑 연결시켜 보면 되냐면 바로 이 세금이랑 연결시켜 보면 돼요. 왜냐면 정부도 돈 안 되는 일에는 별로 에너지를 안 쏟습니다. 지금 이렇게 규제를 풀어지는 이유도 뭐냐면 지금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정부랑 지자체에서 걷는 이 취득세랑 양도세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 매년 일정 수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수가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바닥이다 보니까 이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자체나 정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금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처럼 규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도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계속해서 바닥이고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런 거 말고 또 취득세 규제나 나머지 규제들도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